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 부잣집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속설일까요? 아니면 진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 원리, 모집단 회귀함수에 대해서 한번 쉽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막 복잡한 수식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죠? 일단 그런 건 잠시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정말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소득이 높으면 정말로 SAT 점수도 높을까요?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가구 소득이 학생 SAT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100명 학생의 가상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왼쪽엔 소득, 오른쪽엔 SAT 점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들만 이렇게 빽빽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죠? 네, 맞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네요. 뭔가 이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시각화입니다. 글자보다 그림이 훨씬 낫잖아요. 자, 이 데이터들을 산점도라는 그래프에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이 점 하나하나가 학생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그냥 숫자만 볼 때랑 완전 다르죠? 흩어져 있던 점들이 가만 보니 전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요, 아직도 좀 어지러워 보이긴 해요. 보세요. 같은 소득 수준인데도 어떤 학생은 점수가 높고 어떤 학생은 낮고 완전 제각각이잖아요. 이 복잡한 점들 속에서 어떻게 진짜 관계라는 걸 딱 짚어낼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복잡함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관점을 살짝 바꿔야 합니다. 모든 점을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림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아, 그럼 각 소득 구간별로 SAT 점수 평균은 대체 얼마지? 하고요. 바로 이걸 전문 용어로 조건부 평균이라고 불러요. 뭐 조건부 기대값이라고도 하고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어떤 소득 수준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점수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바로 그 각 소득 그룹의 평균 SAT 점수를 딱 찍어 놓은 거군요. 빙고!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 평균점들, 그 동그라미들을 쭉 이어서 연결하면 짜잔! 이렇게 하나의 선이 만들어져요. 이 선이 뭘까요? 바로 데이터 속에 숨어있던 평균적인 흐름,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모집단 회귀함수, 줄여서 PRF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멋진 아이디어는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수학 언어,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는지 바로 한번 볼까요? 와, 수식이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이상한 기호들은 다 뭘 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베타1, 이걸 베타1이라고 읽는데요. 얘는 절편이에요. 그래프가 저기 세로축이랑 만나는 점 있죠? 이론적으로 소득이 0일 때의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베타2, 바로 베타2입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거든요. 소득이 1만큼 변할 때 평균 점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관계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기울기다. 이 기울기가 소득이 점수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딱 알려주는 숫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기울기 베타2가 딱 0.01이라는 숫자로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 기울기 베타2가 0.01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소득 X의 단위가 달러라면 이건 이런 뜻이 됩니다. 가구 소득이 1달러 오를 때마다 평균 SAT 점수는 0.01점 오른다. 자, 그럼 소득이 1000달러 오르면요? 그렇죠. 평균 10점이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점들이 소득 1000달러의 점수 10점이라는 명쾌한 통찰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회계 분석의 마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달려왔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이 모집단 회계함수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핵심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집단 회계함수는요, 변수들 사이의 평균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전체 집단의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주 간단한 직선 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기울기, 베타2다. 이 기울기가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알려주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 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다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일부만 뽑은 아주 작은 표본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로 어떻게 그 이상적인 선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저 이상적인 선, 즉 모집단 회계함수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그냥 불완전한 표본 데이터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에 쥐인 이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저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선을 추정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계량 경제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